경기도 이천에서 사시는 노양숙 할머니 신청 사연입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할머니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숙 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끊고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애미야, 방금 내가 한 말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네 시어머니이자 어른인데 내 아들의 집에 올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저희도 이제 결혼해서 자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저희 집은 엄연히 독립된 공간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확고히 표현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는 거죠? 양숙 씨는 반박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난 네 남편의 어머니야. 이런 식으로 대도 되는 거니? 며느리는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서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온정정성이란 사자성어가 있지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며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온정정성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온정정성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을 동등한 성인으로 대해 주셔야 해요. 오늘은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게 한 70대 중반의 노양숙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에 사는 70대 초반의 노양숙 할머니는 쓸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할머니에게 최근 몇 년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아들이 4년 동안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양숙 할머니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큰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손자, 손녀들과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에 저장된 손자, 손녀들의 사진을 자주 복원하여 보곤 합니다. 이 사진들은 3년 전 에버랜드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찍은 것들로 할머니가 아이들과 특별히 친밀했던 시절의 추억입니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의 최근 소원은 어린이날에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다시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때로는 손자, 손녀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울 때 할머니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그곳은 바로 큰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죠. 할머니는 가끔 산책 중에 우연히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곤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의 갈등도 며느리와의 싸움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친구들은 할머니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머니는 종종 자신이 서운하다고 느낀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할머니와의 접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할머니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3년째 왕래가 끊긴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가 화해를 제안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0분 만에 할머니는 집 밖으로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할머니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며느리에게까지 자존심을 꺾고 용서를 구했지만 받은 대답은 더 이상 어머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더 집에 오시면 경찰을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였습니다. 이 상황은 할머니에게 매우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쁜 놈, 나쁜 자식, 나쁜 아들. 어떻게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찢을 수 있니? 할머니는 큰아들 부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을 비하하는 듯한 말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남편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큰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으나 아내와 아들 부부 모두 너무 완강하여 타협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주변 사람들은 큰 아들을 잊고 살라고 조언하지만 할머니는 그 아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라 그 마음을 접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할머니가 큰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남편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위협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고 오히려 폭력이 없는 날이 더 드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졌고 모두 할머니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양수가 이런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당장 이혼하고 자식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시집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길 경우 자신이 겪은 폭력을 아이들도 겪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자랄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세대를 거듭해 되풀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노양숙 할머니는 다짐했어요. 애들 아빠에게 애들을 맡기면 애들도 지 아빠처럼 클 거야. 나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지. 나 혼자 쓰러지고 부서져도 내가 혼자 키울 거야. 이렇게 결심한 할머니는 20년 동안 홀로 남매를 키우며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재혼을 하여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3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겪었지만 아들 네 부부와 가까이 살고자 무리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노력의 끝에 할머니는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모든 힘든 시간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오후에 손자 손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부부는 매달 수고비를 드리며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살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쌓여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은 3년 전부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큰아들 부부와 할머니는 차로 5분 거리의 인근 아파트에 가까이 살게 되었고 할머니가 아들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집에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들과의 통화에서 친구들이 집을 이쁘게 꾸며 놓았다며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고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통화를 하던 아들의 전화를 며느리가 빼앗아 대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 우리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주인 없는 집에 손님을 데려오시다니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며느리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이에 양숙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태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전화를 끊고 난 후 화가 난 양숙 씨는 며느리의 태도를 바로잡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아까 내가 한 말은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어른이고 시어머니인데 내 아들 집에 오는 것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도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미리 연락을 해주시고 오시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양숙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내가 네 남편의 어머니라는 걸 잊었나 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양숙 씨가 만든 반찬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며느리는 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번 이런 식으로 감정이 폭발하면 저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러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노양숙 할머니가 겪은 결정적인 사건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집안을 지나치게 어지럽혔고 할머니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올바르게 지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서 없이 행동하거나 식사를 거부할 때 엄하게 꾸짖었고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동안 손자, 손녀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화를 내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가 맞나요?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하시는데 이러쿵저러쿵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장단 맞추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한 달 전부터 아팠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겠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로 인해 할머니와 아들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건 할머니가 오랫동안 써온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을 때였습니다. 노년의 책을 출판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할머니의 큰 아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에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책에는 며느리가 부잣집 출신도 외모가 예쁜 것도 내조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들이 선택했으니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며느리에게 알려지자 아들이 먼저 화를 내며 할머니에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제가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해주세요. 이런 말은 일기장에만 남겨두세요. 왜 불필요하게 책을 출판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저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이 사건이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쌓여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양숙 할머니는 주로 남편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허전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술을 찾게 되며 남편과의 술자리는 즐겁게 시작되지만 할머니는 술에 취하면서 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속상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은 술주정으로 이어지고 술에 취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시도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음성 메시지만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일부러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로 인한 서운함에 주정을 부립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사서 입지 못하며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해? 학비는 누가 내고 결혼은 누가 시켜줬어? 바로 엄마. 니네 엄마가 다 했단다. 이 불효자야. 하고 말합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일과를 마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차를 마실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이제 와서 내가 너희 부부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전화도 차단하고 해? 내가 얼마나 너에게 애원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태도로 화해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와 화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나는 노력했다, 화해하자고 말하시는 건 어머니 마음 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준 적 있니? 이게 벌써 몇 년째야. 겸손해져. 너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넌 내 자식이야. 네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찾아오셔서 술 안 피우시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또 아들과 전화로 싸웠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다툼이 반복됩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이 앞서는 것도 문제였죠. 노양숙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셔서 약간의 보상 심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저에게 제보온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신청 사연 노양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노양숙 할머니라면 어떤 대처를 하실까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